요즘 대한민국의 2030들이 유독 힘들다고 하죠. 뭐 저도 30입니다만 취업도 힘들고 집은 더 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고 뭐 어떤 거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냥 언론에서 그냥 떠드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대한민국 2030들의 뭔가 엄살 내지는 게 하소연인지 이것을 그냥 느낌 말고 데이터로 대한민국의 2030 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가져온 자료는요. 2024년 생애 단계별 행정 통계라는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이 자료는 국가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생애 단계별 행정 통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청년, 중장년, 노년으로 나누어 가지고 소득, 자산, 대출, 취업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본 거예요. 뭐 어디서 뭐 사적으로 뭐 조사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요. 이게 과연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청년들의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가져왔습니다. 청년들은 사실 일단 대부분 사실 집이 없죠. 이게 집이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정말 놀랍게도 청년 10명 중 1명은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 집 마련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래도 이 수많은 청년 중에 한 10% 정도는 집을 갖고 있더라. 그 집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고액의 집은 아니더라도 6억 이하가 대부분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청년들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있다.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니까요.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연간 평균 소득을 봤더니 저는 깜짝 놀랐는데 집이 있는 청년이 집이 없는 청년보다 소득이 1.9배가 높다고 합니다. 와, 이게 집도 있는데 소득도 높다. 이렇게 처음에 해석이 됐다가 반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 돈이 있으니까 집도 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 있는 청년과 집이 없는 청년이 집에서도 이제 차이가 나지만 이것이 소득에서도 이미 굉장히 큰 차이를 벌이고 있구나. 집 때문에 소득이 높아진 게 아니라 소득이 높은 청년들이 집을 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집이 있는 청년들은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들여다봤더니 집이 있는 청년의 대출 잔액 중앙값이 1억 6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대출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집 있는 청년들은 소득도 높으니까 좀 여유롭게 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라 전 세대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세대더라. 그러니까 청년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집이 없이 또 소득도 낮은 청년이 있거나 아니면 집은 있어요. 근데 빚도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위치에 처해 있는 게 대한민국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양극단으로 좀 갈린 삶이 되겠죠. 그래서 집이 없는 청년은 소득이 낮고 집이 있는 청년은 대출이 많다. 집이 있거나 없거나 둘 다 힘들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만 그냥 고통의 형태가 다른 것 뿐이에요. 청년 내부에서도 이미 양극화가 시작되고 있다. 청년은 2030 하나의 집단이다 라고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갈라져서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취업이 된 청년들의 그 실태도 한번 봤는데요. 저는 좀 놀랐던 게 신규 취업 청년의 가장 많은 취업처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숙박과 음식점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에 가장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먹여 살리는 뭐 반도체, 조선, 방산, 뭐 원자력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뭔가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우리나라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곳에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업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고 생존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력의 축적으로 인해서 내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 시간을 소비해서 돈을 버는 그렇게 노동력을 바쳐가지고 소득을 일으키는 그런 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더라. 요즘에 여러분들 인터넷 보시면은 뭐 젊은 20대 뭐 30대가 나와가지고 저는 대학 안 나와도 한 달에 1억 벌어요. 억대 연봉 뭐 누구나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의 콘텐츠나 이런 식의 뭐 강의를 파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그런 콘텐츠를 보면은 정말 뭐 기업에 취업할 필요 없이 컴퓨터로 딸깍딸깍 해가지고 월 1,000만 원, 월 2천만 원, 뭐 연봉 뭐 1억, 5억, 뭐 10억 이렇게 이제 다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국가 데이터 통계를 보면요. 현실은 이런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24년 소득, 근로 및 사업 소득을 보면요. 생애 단계별 인구의 연간 평균 소득이 청년층은 3,04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평균 연소득이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소득 구간별 비중을 보면요. 청년층 보시면은 1천만 원 미만 소득자가 11.8%고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소득을 벌고 있는 청년층이 4.6%입니다. 그리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소득을 벌고 있는 청년층이 24.1%예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5천만 원 미만의 그 소득 분포가 실제로는 거의 80%에 가깝죠. 80%. 그럼 대부분의 청년들 10명 중에 8명은 5천만 원 미만을 벌고 있고 그 10명 중에 3명은 1천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막 한 달에 1천만 원씩 번다, 뭐 1년에 뭐 1억 이상, 뭐 5억, 뭐 10억 번다,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근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2.7%에 불과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스타로 유튜브로 보는 세상을 왜곡된 데이터가 되는 거죠. 다 그렇게 쉽게 뭐 컨텐츠 만들어서 뭐 조금 해가지고 월 1천만 원 벌고 뭐 구매 대행 해가지고 뭐 1천만 원 벌고 다 잘 살고 남은 못 사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1억 이상 버는 사람은 2.7%에 불과하다. 재밌는 게 생애 단계별 인구의 24년 10월의 등록 취업 상황과 1년 전의 취업 상황을 비교한 데이터가 있어요. 전년에 미취업 상태였으나 금년에 취업으로 변동된 사람이 청년층은 10%고요. 작년에 취업 상태였으나 금년에는 미취업으로 변동된 사람이 7.6%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자에서 미취업자로 된 사람도 거의 뭐 한 10% 되는 거고, 미취업에서 취업자로 된 사람도 1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일하다가 올해 실업을 하거나 올해 일자리 잃어버린 거죠. 아니면 스스로 그만뒀든지, 아니면 작년에 실업했다가 올해 취업한 사람. 이 비율이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높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즉 청년은 뭔가 취업이 돼서 안정된 삶, 뭐 이것보다는 이렇게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불안정이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은, 이게 보세요. 이 변동폭이 그러면은 이제 20% 정도가 변동을 한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이 지속하지 못한 취업 상태, 취업이 지속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대출이 어렵겠죠. 그리고 뭔가 내가 내년에 얼마를 벌 거야, 내년에도 월급이 나와, 이런 식으로 예상되는 그 경제적 소득이 없기 때문에 되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미래를 계획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거, 이번 달 먹고 사는 거, 이번 달, 이번 연도 어떻게 잘 먹고 살까, 이것만 고민하게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결혼이라든지 혹은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숫자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생애 단계별 행정 통계를 살펴보면서 이게 2030들의 어려움이 한 개인의 뭔가 나약함이나 의지 부족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30 세대들이 뭐 아는 것도 많고 정보 습득도 빠르고 하지만 소득은 낮고, 또 그 일자리가 대부분 뭔가 서비스업, 그리고 그 일자리를 그만두는 비율도 높고 또 다시 또 취업이 되는 비율도 높고, 이런 상황 속에서 되게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도 늦추고 내 집 마련도 점점 뭐 멀어지고, 이런 금융적인 인프라, 뭐 대출 같은 것도 받기 좀 어려워지고,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2030의 문제는 뭔가 이 사회적인 구조에 뭔가 지금 갇혀서 개인적으로는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게 쉽게 상황적으로 풀려나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뭐 사실 AI 시대가 오면서 상황이 더 어려웠다 생각해요. 요즘에 뭐 신입을 안 뽑는다고 하죠. 신입들을 가르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일인 건데, 그 2030들 뭐 뽑아놔봤자 또 금방 나가고, 또 사실 2030들이 코로나 시대에 되게 퇴사 열풍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또 직장을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었잖아요. 뭐 월, 화, 수, 목, 금 매일 출근하는 걸 굉장히 불쌍한 삶으로 생각한다든지, 본인들 노비라고 표현한다든지, 뭐 월급을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은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SNS에서 막 떠돌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은 2030들이 해야 할 일들을 AI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2030들의 경제적 현실이나 처한 현실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그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게 국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그 사람들이, 2030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또 내 집도 마련하고 아이도 많이 낳고, 그렇게 해야 사회가 번성하고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좀 딱딱한 얘기지만 제가 좀 이야기 해봤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